아휴, 유튜브 찍기 힘들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어디 일 그만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경치 좋은데 차박할 만한 데 없나? 이 차 그리고 그냥 일 그만하고 차박하고 싶은데. 오! 올해로 출시 30년을 맞은 기아 스포티지는 국산 SUV 차량 중에 명실상부한 탑셀링 모델, 기아차의 넘버원 모델로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기아차의 판매 1위를 담당하면서도 카니발, 소렌토와 더불어 기아차 SUV의 3대장으로 불리고 있을 만큼 기아차에서 판매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차량입니다. 5세대까지 진화한 스포티지는 기아 자동차의 대명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포티지가 LPG로 출시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택시인들이 소나타가 단종이 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중형차의 대표 모델인 소나타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대체 모델로 이 스포티지 LPG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스포티지 택시를 출고한 지 6개월 된 기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이곳 광명으로 제가 촬영을 왔습니다. 스포티지 LPI 택시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 주인공 모셨습니다. 이 차량의 주인이신 우리 구독자님이시기도 한 분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학이라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1년차 새내기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광명은 거주하시고 네. 이제 택시 하신 지 1년 되셨고, 중간에 제가 알기로 이전에 소나타 조금 구형 모델을 타시다가 이걸로 갈아타신 네, 거죠? 네.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하신 내용 제가 많이 준비해왔으니까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촬영 전에 우리 채널 구독자님들한테 도대체 이 스포티지 LPG 택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설문조사를 미리 좀 여쭤봤는데 반응들이 상당히 뜨겁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승차감, 승차감, 승차감 있었고, 그다음에 연비, 연비 있었고, 피로도. 그렇죠, 피로도. 그 세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넘버원이 단연 피로도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택시가 아시겠지만 8시간, 10시간, 심지어는 12시간씩 이렇게 차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아도 편견이 좀 있거든요. 이 SUV가 아무래도 스포츠 유틸리티 적재 차량이다 보니까 좀 높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승차감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걱정이 저조차도 있는데, 자, 어떠신지 가장 궁금했어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죠? 일단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5세대까지 진화하면서 스포티지는 승용차하고 어떻게 보면 SUV의 어떤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차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승차감 면에서는 어느 세단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승차감이 걱정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 네. 그럼 실제로 평균 하루에 몇 시간 운행하시는지? 평균적으로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사이 정도. 자, 당연히 생계형이시고 택시가 주업이 되시는 걸 텐데 피로도가 어느 정도? 이전 소나타 탈 때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아니면 내가 이전에 탔던 승용차, 집에서 몰던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 가감 없이, 거짓 없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전에 탔던 소나타는 소위 깡통 모델이라고 하는 아무 옵션이 없던 모델이어서 굉장히 운전하기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 스포티지를 운전하면서 전혀 그런 점은 못 느꼈습니다. 요약 드리자면 10시간 이상을 운전을 매일 하시는데 전혀 우리가 걱정하는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소나타보다 나은 겁니까? 정확하게? 정확합니다. 낫고. 집에 있는 차가 소렌토거든요. 소렌토를. 네. 이거보다 더 비싼 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렌토보다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이 차가 LPI만이 주는 그 정숙함이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소렌토는 아무래도 경유차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유의 LPG만의 조용함, 네. 이런 것들이 또 큰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정숙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정숙합니다. 네, 정숙하고 조용하고 LPG만이 주는 그 특유의 조용함이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정리 드리자면 우리가 우려했던 택시는 세단이지의 어떤 그런 우리의 편견을 확실하게 깨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스포티지 LPG를 과연 내 MR로, 내 택시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전기차로 가야 되느냐, 요 경계점에 계신 분들이 일단 피로도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정리가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소나타보다는 당연히 한 수 위다라는 평가가 지금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차량을 탑승하시는 우리 승객님들의 반응도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가장 많이 승객분들한테 질문이 전기차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전기차예요. 네, 한 달에 충전비가 얼마 나오냐, 이거 가스차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세요.
이게 네. 이런 차가 가스차가 있어요. 네네네.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그런 있고요. 것 같습니다. 네, 스포티지에서 LPG가 나왔나? 네. 1년이 넘었음에도 네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약간 아이오닉 시리즈나 네. EV6 시리즈 같은 그런 SUV스러운 전기차들하고 약간 옆에서 보면 상태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승객분들이 약간 이제 착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정보도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높고 네. 전기차들이 대부분 SUV처럼 키가 높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조금 하지 않으신 뭐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네. 기사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게 탈 때 조금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탈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도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없으신가요? 병원 가시는 분들, 노인분들, 네. 그런 분들이 탑승하셨을 때 살짝 높다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내리실 때 그렇게 큰 불편은 없었던 그렇죠. 것 뭐 같아요. 특히 뭐 어르신들이 타기에 큰 불편함은 네. 없어요. 우리가 워낙 기존 택시 모델들이 세단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편견이 있는데 전혀 타고 내리는데 불편한 수준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3세대 모델보다 아마 이 층고가 상당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지면에서부터 이 차가 시작되는 저 도어 스텝까지의 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줄자로 측정을 해보니까 45cm 정도? 45cm. 네. 그렇다면 도대체 제 차인 소나타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지면에서부터 도어 스텝까지 높이를 보겠습니다. 얼마 나왔죠? 35 정도 자, 소나타는 35cm 나왔습니다. 불과 소나타하고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네, 무리가 없다 정도로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영업용 택시 운전자들의 최대 고민, 바로 연비. 우리 연비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소나타 뉴라이즈 택시 평균 연비 기본 8에서 9, 8.5 이 정도 나오거든요. 자, 이 스포티지 LPG 연비 상당히 궁금합니다. 평균 연비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저는 주간만 운행을 하고 있고요. 주간만 하시고. 네, 한 7.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간 전용인데 7.5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연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물론은 뭐 신차의 메리트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소나타 주간보다도 오히려 연비가 높네요. 소나타 주간이 서울 시내 주행 같은 경우는 6 초반, 7이 안 넘거든요. 근데 7.5가 평균 연비가 나온다라는 건 상당히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것 같은 느낌? 급가속 안 하시고 네. 급제동 안 하시고 네. 운전 습관이 상당히 좋은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비를 종합하자면 오히려 소나타보다 지금 연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뭐 그랜저는 여기 뭐 게임도 안 될 정도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한 달 가스비를 대략 계산해보자면 이거 차량 언제 출시하셨죠? 4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셨고 총 누적 키로수 얼마입니까? 35,000km입니다. 35,000km. 자, 그러면은 대략 한 달에 한 5,000km 정도 타신 네. 건데 우리 가스값 한번 계산해볼까요? 한 달에 600리터, 6, 7에 42, 7, 7에 49 대략 700리터 정도 넣은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지금 리터당 거의 1,000원입니다. 자, 한 달 LPG 사용량이 대략 70만 원 정도 되는데 유가 보조로 뭐 15%에서 18% 정도 돌려받으니까 대략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셈치고 주간 운행에 대한 이 가스값이 대략 60만 원 정도 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죠. 네. 예,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이 되실 것 같고 이 연비라는 부분은 사실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연비를 7.5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당 부분 주간이 아닌 야간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8 이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소나타하고도 전혀 꿀리지 않는 연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민의 개인 택시는 현대 택시미터와 함께합니다. 개인 택시 거래, 대패차의 모든 것, 현대 택시미터. 대표 김호승 010-5355-5855, 김민우 부장 010-3902-5855, 사무실 전화 1522-2231. 주소는 은평구 서월흥로 273번지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 얘기, 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차량 모델은 어떻게 되고 얼마 들어갔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스포티지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옵션은 스타일 옵션하고 모니터링 옵션 총 3,020만 원입니다. 3,020만 원. 부가세 뺀 금액이죠? 네. 거의 풀옵션급으로 뽑으셨는데 지등록세가 80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대 초반 가격으로 뽑을 수가 있다. 네. 예, 지금 현재 나온 디올뉴 그랜저보다는 조금 싸고요. 소나타 뭐 이제는 단종되긴 했지만 소나타 풀옵션보다는 조금 한 200~300만 원 정도 비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타이어 몇 인치인가요? 19인치입니다. 19인치. 자, 제가 좀 보니까 폭이 235mm에 편평비가 55, 아래 19인치라고 되어 있고 기본 장착은 넥센으로 되어 있는데 자, 타이어 이
눈에 확 띄는데 벌써 굉장히 젊은 감각이 있고 네. 크롬 힐만이 주는 어떤 그 특유의 웅장함도 좀 있으면서 굉장히 조금 유니크함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 하실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와. 트렁크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LPG통이 이게 아무래도 택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밑에 본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LPG통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한번 열어서. 자, 보시면 이렇게 도넛 본배형이 안쪽으로 탁 들어와 있고 옆에 흡음 장치까지 같이 되어 있어서 소음에는 정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소나타 같은 경우는 실린더형이기 때문에 LPG통이 밖에 거추장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스포티지 LPG 같은 경우는 본배형으로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밑으로 딱 들어와 있어 버려요. 게다가 이 용량은 80리터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80%밖에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64리터까지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택시가 뒷좌석에 이렇게 누워갈 수 있다고? 너무 좋은데? 집에 가서 주무세요. 자, 이번에는 구독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엔진룸 뚜껑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렬 4기통 소나타하고 똑같아요. K5 엔진이기 때문에 똑같고 구성은 큰 차이는 없는데 배터리 위치가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소나타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요즘 나온 차들은 다 이렇게 냉각수도 이렇게 좀 엣지 있게 나온 모습이고 나머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미션이 이게 지금 자동 6단 미션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거 외에는 뭐 브레이크액 위치, 배터리, 그다음에 퓨즈 단자, 나머지 뭐 이런 구성품들은 소나타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티지 2.0 LPG는 직렬 4기통으로 소나타 뉴라이즈와 비슷한 최고 출력을 자랑합니다. 공인연비는 소나타가 11에서 12 정도 되는데 스포티지는 9에서 10 정도 되니까 소나타 LPG보다는 연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이긴 하나 오늘 기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오히려 소나타보다 연비가 좋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포티지 LPG의 공차 중량은 약 1.5톤으로 소나타보다 100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전장은 4m 66cm로 소나타보다는 약 20m 짧고요. 대신에 이 전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포티지의 키는 1m 66, 제 키가 거의 뭐 1m 80 정도 되는데 전고가 1m 66에 축거, 그러니까 실내 넓이는 2m 80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나타하고 실내 넓이는 같고 결론적으로는 그랜저하고도 축거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약드리자면 소나타보다는 키가 20cm 정도 크고 실내 넓이는 동일하다라고 요약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와, 특이하게 기어 노브 옆에 시동 버튼이 있네요. LCD 자체가 정말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굉장히 시야가 좋고 이 버튼들이 기아차 특유의 공조 장치, 공조 버튼이에요. 이 선풍기가 이게 바람 공조 장치. 실내 공조 장치고 그다음에 위를 누르면 이제 조절이 가능하죠. 내비하고 관련된 스크린이 표시가 되네요. 우리가 택시로 이 차를 타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매다기 자리가 상당히 고심이 됐는데 새로 나오는 저 미터기 그거 지금 고민인데 차라리 그냥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부 의견에서 비가 많이 내릴 때 이 천장에서 빗소리가 좀 심하게 들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 그다음에 노멀, 스포츠, 스마트 모드 이렇게 4가지 모드로. 일단은 너무 조용해요. 2열은 확실히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세단에 비해서는. 네, 그거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기아차의 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스펜션 자체가 좀 딱딱한 현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단단한 그런 느낌. 자,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주행을 조금 해볼 텐데 고속도로에서는 얼마나 스포티함을 나타내는지 지금 깜빡이 켰을 때 나오는 이것도 그 모니터링 옵션입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라운드 어라운드 AWS 시스템이라고 어라운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요게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에 좁은 골목에서 굉장히 편합니다. 와. 네, 여러분, 이영민의 개인 택시 채널에서는 전국에서 다양한 차들을 운행하고 계신 여러 기사님들의 출연 신청을 받습니다.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번 멋지게 자랑해보고 싶은데 혹은 내 차 너무 특이하고 좋아요, 오래 탔어요, 이런 분들 주저없이 하단 자막으로 출연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연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